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문제 맞추시면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윤여정, 이미숙, 전hin화, 정선경, 김혜수, 김태희. 이 배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와우! 맞습니다. 네, 모두 드라마에서 장희빈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장희빈 역할은 늘 그 시대 최고의 배우들에게 돌아갈까요? 이유 간단하죠. 조선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논쟁적인 삶을 산 인물 가운데 한 명, 그가 바로 장희빈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악녀라 부르고요, 또 누군가는 권력의 희생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장희빈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5월 8일 첫 방송, SBS 멋진 신세계. 조선의 악녀가 현대 배우에게 빙이 된다는 설정부터 굉장히 강렬하네요. 그런데 이 제작사가 공개한 기획 의도에 이런 문장이 있네요. 역사에 길이 남는 악녀는 많았다. 미셸, 장희빈, 정난정부터 메데이아, 마타하리, 클레오파트라까지.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잠깐만, 아니 악녀? 장희빈 진짜 악녀야? 자, 오늘은요,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진짜 역사 속 희빈 장씨 장옥정의 삶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희빈이라 부르는 이 인물의 본명은요, 장옥정. 1659년에 태어났죠. 아버지는 역관 출신이었고요. 집안 역시 중인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로 친척인 역관 장현입니다. 이 장현은 이 북경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활동한 아주 유력한 역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당대 손꼽히는 부자의 부자, 부를 지닌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옥정은요, 신분은 양반 아니니까 높지 않죠. 하지만 경제력과 인맥을 갖춘 집안에서 성장한 인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기반이 훗날 정치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장옥정은요, 어린 시절 궁녀로 입고를 해요. 배속된 곳이 대왕대비 장렬왕후의 처소였습니다. 사실 이곳은 왕, 숙종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의 눈에 띌 수 있었겠죠. 드디어 결국 숙종의 눈에 들어옵니다. 실록에 이런 표현이 남아있네요. 파유용생.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우후. 네, 이 장옥정의 외모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실 이 실록에서 외모를 이렇게 언급을 한다? 이거 500년 역사에서요, 진짜 이게 손으로 꼽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례적인 거예요. 진짜 이뻤나 봅니다. 네. 숙종은 장옥정을 후궁으로 삼죠. 그런데 숙종의 어머니 대비 명성왕후 거센 만대에 부딪힙니다. 왜였을까요? 출신이 그 양반도 아닌데 또 성품도 고약하대. 여기 이제 실록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명성왕후 집안은요, 서인, 장옥적 집안은 남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숙종은 이 부모님의 반대, 어머님의 반대로 결국 한 발 물러나죠. 자, 그런데 1683년 드디어 명성왕후, 반대했던 명성왕후 세상을 떠납니다. 숙종, 어머니 옥정아. 자, 옥정을 다시 곡으로 불러드려요.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죠. 1688년 장옥정이 드디어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장옥정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훗날 경종입니다. 오랜 기간 후사가 없어서 고민하던 숙종이 드디어 왕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네요. 내가 30이 되어 비로소 어린아이를 보는 즐거움을 알았고 조종께서 이어오신 왕통을 이제 맡길 사람이 있게 되었다. 이야,
결국 장옥정은 희빈으로 승격되고요. 정치의 중심으로 쑥 들어가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숙종 시대를 이어가는 그 핵심 키워드 뭐예요? 환구. 아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네, 이 숙종이 즐겨 사용했던 정치 방식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집권 세력을 막 통째로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하들끼리 경쟁시켜가지고 그 균형 위에서 왕권을 강화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왕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 숙종은 여러 차례 환국을 단행하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 바로 1689년 기사 환국입니다. 숙종은요, 서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송시열, 서인 정권의 최고 송시열을 사사합니다. 죽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남인을 집권 세력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왕비였던 인현왕후, 서인 쪽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폐위! 장옥정! 왕비! 뭐야 이거? 궁녀 출신으로 왕비까지 올랐다고? 조선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죠. 그러나 권력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1694년 갑술 환국. 허허, 이번에는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네요. 정치적 균형과 인현왕후 복위 여론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아니, 인현왕후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 있을 장옥정이 되는 거야. 이 운명 순식간에 뒤집히죠. 왕비에서 다시 후궁 강등. 인현왕후는 중전의 자리를 되찾고요. 권력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한순간에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직후 숙빈 최 씨의 고변이 올라옵니다. 장희빈이 신당을 차려 저주를 행하옵니다. 어이구야, 이끌하다 이거. 이 사건이 바로 무고의 옥이죠. 수사가 이어지면서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 나오고 결국 숙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사야. 그리고 숙종은 동시에 명을 내리죠. 앞으로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 장희빈은 후궁에서 왕비가 된 마지막 사례로 남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입니다. 장희빈은 진짜 악녀였을까요? 오늘날에는 이 사건 역시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개인의 욕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죠. 숙종의 환국 정치, 서인과 남인의 대립, 그리고 승자가 기록을 남기는 구조. 패배자 장옥정은 점점 악녀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조선 정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 그 치열한 권력 싸움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종종 패배한 쪽이 더 강하게 비판받기도 하죠. 자, 과연 이 멋진 신세계, 이 인물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드라마를 보실 때 질문 하나만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누가 남긴 것일까? 멋진 신세계 보기 전 큰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